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볼트 체결 조임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볼트를 체결을 할 때 보통 토크렌치를 많이 사용하죠. 엔진 내부의 볼트 체결의 정확도를 요하는 곳에는 각도 게이지를 사용합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저번에 만들었다가 내렸는데 군더더기가 좀 너무 많고 설명이 장황해서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조금 번잡스러워서 좀 군더더기를 좀 빼고 포인트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토크렌치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토크렌치는 디지털도 마찬가지고 범위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토크렌치는 5에서 20까지 감을 수 있고, 어떤 거는 5에서 50까지 감을 수 있고, 어떤 거는 20에서 100까지 감을 수 있고, 어떤 거는 또 20에서 200까지도 감을 수 있어요. 토크렌치의 특성상 이 토크 범위가 클수록 오차가 많이 생겨요. 토크 범위가 넓을수록 오차가 많이 생기고, 이렇게 토크 범위가 적을수록 오차가 좀 적어요. 그래서 토크렌치를 사용을 할 때 오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이런 거를 좀 알고 사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죠. 보통 가장 많이 쓰는 20에서 100N짜리, 요게 평균 일반적으로 오차가 5%예요. 평균 5%이기 때문에 그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5%에서 오차가 점점 커지고, 이렇게 범위가 작을수록 오차도 좀 적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크렌치가 고가일 경우에는 이런 오차율이 조금 적겠죠. 그러면 이제 토크렌치의 오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스쿠터 CVT 미션인데, 여기에 잠기는 너트가 기준값이 50Nm라고 할 때, 자, 첫 번째 거는 오차값이 1에서 2고 20에서 200짜리는 1에서 10이라고 가정을 하면, 첫 번째 걸로 얘를 잠그면 48에서 52가 나오게 됩니다. 48에서 52. 그러니까 50이 먹힐 수도 있고 52가 먹힐 수도 있고 48이 먹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50Nm를 20에서 200짜리로 조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1에서 10인데 평균값을 그냥 5라고 가정을 해서 평균값을 그냥 5라고 치면 45에서 범위가 확 넓어집니다. 그냥 45에서 55까지. 그러면 이렇게 벗어나서 이 너트를 잠가도 문제가 없느냐?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최초에 이거를 설계를 할 때 토크렌치의 그 오차값, 일반적인 평균 오차를 인정하고 이 기준값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매뉴얼에 보면 40부터 50Nm 이런 것도 있고, 또는 110부터 130까지 이런 것도 많이 있죠. 이게 뭐냐면 토크렌치 기준을 45로 잡고 작업을 해서 이 범위 안에만 들어오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상이란 얘기죠. 옆에 이 자동차 휠너트도 마찬가지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5라고 하면 얘도 지정값은 100이라 그래도 95부터 105까지가 잠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놈은 100이 잠길 수도 있고, 어떤 놈은 96이 잠길 수도 있고, 어떤 놈은 103이 잠길 수도 있고, 이렇다는 겁니다. 중간값을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도 있고, 범위를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중간값으로 토크값을 세팅을 해서 작업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도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각도 게이지는 좀 생소하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실린더 헤드고, 이게 실린더 블럭인데,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은 그 10개의 볼트로 체결이 됩니다. 자, 왼쪽에 있는 실린더 헤드는 순전히 토크렌치로만 작업을 하는 거예요. 10개의 볼트를 한 번 돌릴 때, 첫 번째는 20Nm로 감고, 자, 두 번째 돌릴 때는 49Nm로 감아요. 세 번째는 67로 감고, 이렇게 해서 토크렌치로만 작업하는 경우가 있고, 자, 오른쪽은 첫 번째 감을 때는 30Nm로 감고, 두 번째는 이 각도 게이지로 90도를 감습니다. 세 번째 감을 때도 90도를 감아요. 그러면 얘와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작업하는 토크렌치의 오차가 5%라고 가정을 하면 이 10개의 볼트를 첫 번째 돌릴 때 20Nm로 감습니다. 그러면 어떤 애는 19가 나올 수도 있고, 어떤 애는 21이 나올 수 있고, 9번 같은 경우 20이 나올 수도 있고, 지정된 규정값 20Nm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이 토크렌치 자체의 오차가 5%이기 때문에 이제 얘는 토크 값이 좀 적기 때문에 이제 그 오차가 조금 적겠죠. 그래서 제가 임의로 얘의 오차는 1에서 2로 설정을 했습니다. 네, 1에서 2. 그러니까 뭐 벗어나는 범위가 조금 적겠죠. 뭐 19가 나올 수 있고 뭐 18이 나올 수 있고 22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잠글 때 49로 잠가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또 오차가 생겨요. 얘는 1에서 3 정도로 오차 값이 더 올라가요. 그리고 세 번째 감을 때 67로 하면 오차가 더 커지겠죠. 그래서 이 10개의 볼트가 최종 도달해야 될 목표 값은 67이에요. 여기서 이제 토크렌치의 오차를 5%를 적용하면 3.35Nm예요.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면 64에서 72가 나와요. 어떤 놈은 64가 나오고 어떤 놈은 72가 나오는 거죠. 물론 67이 나오는 애도 있을 수 있어요. 이 10개의 볼트가 64에서 72까지 골고루 분포를 하게 돼요. 최대값으로 볼트 간의 오차를 잡으면 6.7 정도까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6.7이면 많이 벗어나 있죠. 100% 6.7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이 범위는 좀 더 줄을 수도 있어요. 토크렌치가 좀 고가다. 그러면은 오차율이 좀 더 줄겠죠. 좌우간 이 토크렌치 오차를 5%로 잡았을 때 이 정도 오차가 생기고, 자, 그러면 이제 각도 게이지로 했을 때, 네, 각도 게이지로 하게 되면 첫 번째 20Nm로 조이고 위에 거랑 똑같이 1에서 2로 설정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잠글 때 90도로 잠그면 오차율이, 네, 얘는 그냥 빵이죠. 네, 기계적인 조작 실수만 없다면 단위를 도 단위로 끊어놨기 때문에 뭐 0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 도 단위도 좀 더 분해를 하면 이제 분초 단위로 내려가는데, 당연히 분초 단위로 내려가면 얘도 이제 오차가 생기죠. 네, 오차가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분해는 분초는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로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릴 때도 제로가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분초 단위에서 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얘를 1도에서 뭐 2도 정도, 네, 잡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20Nm 때 오차가 0.4고 범위가 그냥 1로 잡아서 19에서 21까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각도기에서 생기는 오차, 네, 1에서 2도.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을 보면 토크렌치로 하게 되면 토탈 오차가 6.7이 나오죠. 네, 6.7이 나오는데 얘는 뭐 맥스로 잡아도 2Nm. 네, 각도 게이지를 사용하는 게 각 볼트 간의 오차가 훨씬 적다는 것을, 네,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셨다시피 1번부터 10번까지 볼트의 오차를 최대한 줄일 필요성이 있어서 이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실린더 헤드와 실린더 블럭을 압착을 하는데 압착하는 압력이 조금씩 다르면 그 실린더 헤드가 휨이 발생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누유나 누수도 발생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토크렌치에서 나타나는 이 오차를 최대한 줄이고자, 네, 이렇게 각도 게이지를, 네,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 지침이 토크렌치로만 작업해라 이러면 그냥 토크렌치로만 이렇게 작업하면 돼요. 각도 게이지를 사용해라 이러면, 네, 각도 게이지로 작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토크렌치와 각도 게이지의 이런 차이점, 네, 이런 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각도 게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46번 영상인 이 메인 저널 오일 간극 측정을 할 때 제가 이 각도 게이지를 사용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어떤 분이 각도 게이지 사용하는 법을 알려달라고 저한테 이 메일이 와서 그 제가 영상을 뒤져보니까 각도 게이지에 관한 영상이 없더라고요. 네, 누락된 거죠. 실린더 헤드 정비 영상을 할 때 그때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네, 좌우간 이 토크렌치와 각도 게이지는, 네, 이런 차이점이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